네, 안녕하세요. 앤드류 포드 헌정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챕터 2 제목은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를 좀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메뉴가 어떻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챕터 2에 아주 심플한 연습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직접 화면에서 이 작성을 해볼 테니까 나중에 녹화를 보시는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하거나 네, 잠깐 멈추기 뭐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스텔라의 기능들을 좀 익혀보시고 또 여러 번 직접 모델을 좀 그려보시고 수식도 넣어보시고 이러면서 좀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저희 홈페이지에 챕터 2 목차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 이퀘이션대로 제가 모델을 만들 거예요. 일단 이 소프트웨어는 다양하게 있지만 스텔라와 벤심, 파워심 정도가 가장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기본 철학, 기본 구조에 어울리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애니로직 같은 소프트웨어도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지만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어, 개발 당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벤심과 스텔라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벤심과 스텔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둘 다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인터페이스가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책을 따라서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기능을 익히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신 버전의 이 스텔라를 이용해서 책에 나와 있는 모델을 직접 그려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기본 구조에 맞춰서 개발되었다는 뜻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욕조 모델, 욕조 모델을 구현시켰다는 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욕조에는 쌓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 그래서 인플로와 아웃플로. 기본적으로 이 미분과 적분에 대한 이야기고, 이런 미분,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뭐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 레고 블록을 쌓듯이 몇 가지 아이콘으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수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들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좀 있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요 내용과 지금 왼쪽에 있는 요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run spec이란 뜻은 기본적인 이미 모델 구조의 틀을 얘기하는 거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할 것이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 시간의 단위는 뭘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델타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 단위에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계산하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면 네모 박스와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네모 박스가 욕조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굵은 이 화살표, 이 파이프라인이죠. 파이프라인이 흘러 들어가고 흘러나오는 플로우를 얘기를 하는데, 요 구조가 이 수식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 인구, 어떤 타임의 총 인구는 이퀄 t-dt, 즉 델타 타임, 바로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직전 시간이죠. 직전 시간의 총인구에다가 새롭게 추가되는 출생을 더하라라는 건데 그냥 출생을 더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 단위에서 몇 번에 걸쳐서 나눈 다음에 따라서 직전의 시간이라는 것은 1년 전, 뭐, 한 달 전이 아니라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잘게 쪼갠 바로 직전이란 말이죠. 4분의, 여기서 4분의 1 했잖아요. 따라서 4분의 1을 곱한 그 추가적인 증가되는 양을 더하면 지금 시간에서의 총인구가 나온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보면 initial, INIT라는 것은 initial이라는 것이고 스탁에서는 중요한 것은 초기에 얼마큼 있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얘기하는 거죠. 자, 총인구라는 욕조에 들어가 있는 초기 값은 100으로 해놨고 단위는 100만 명입니다. 그러면 100만 명에 100이니까 100만, 1000만, 억이 되겠죠. 자, 1억 명을 1억 동그라미를 몇 번 막 하면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 단위를 좀 큼직큼직하게 하면 계산하기 편하다. 그래서 100 하고 단위는 100만 명 이런 구조가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출생은 7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7 그러니까 1년에 7명씩 추가가 되는 구조네요. 1년에 7명씩. 그런데 1년에 7명씩 추가가 되는데 그거를 4분의 1로 쪼개서 추가가 되네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보시는 분은 이 화면을 치워서 예, 본인의 스마트폰이라든가 다른 화면으로 보시면서 제가 작성하는 모습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제일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예, 네모 박스를 이용해서 스탁을 그려야 됩니다. 스탁에 총 인구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플로어가 돼 있죠. 이렇게 했다가 이걸 이렇게 붙이면 되네요. 또는 이렇게 해서 플로어를 해서 안에다 떨구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쁘게 좀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서 출생합니다. 말은 출생으로 되어 있지만 출생자가 되는 거고 출생자든 출생이든 이 의미는 총인구라는 욕조에 추가가 되는다. 근데 시간 단위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추가가 된다. 이런 스토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빈 여백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서랍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타트 타임이 0으로 돼 있고 스탑 타임이 12로 돼 있는데 우리 모델의 기본적인 러닝 스펙을 보시면 스타트 타임이 0, 그다음에 스탑 타임이 40을 해놨어요. 그다음 델타 타임은 4분의 1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여기 타임 유닛을 years로 돼 있는데 예. 그래서 한글로 years 하면 됩니다. 0으로 한글로 써도 돼요. 연 다 알아먹습니다. 네. 자,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주고 문 닫으면 됩니다. 기본 구조가 보면 이 메뉴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메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뭐 세계 월드 다이내믹스, 도시의 다이내믹스 이런 걸 이 소프트웨어로 다 돌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메뉴가 너무 심플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서랍창에 있습니다. 서랍을 열면 그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메뉴들이 또 보이거든요. 또 밑에 보니까 다양한 메뉴들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아하, 아하, 아하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메뉴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볼 때는 되게 심플한데 있을 건 다 있다. 근데 벤심이라는 소프트웨어는 한눈에 온갖 메뉴가 한꺼번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당황스럽고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 이 스텔라는 마치 제가 비유하기를 애플스러워요. 예, 애플의 인터페이스 같이 되게 심플하게 보이고 하지만 들어가면 그때그때마다 있을 건 다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해보면 여기서 위에 보면 x의 제곱을 클릭을 들어가면 맵 뷰가 있고 모델 뷰 이런 게 있네요. 맵 뷰 보면 아하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심플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어떤 걸 갖다 붙일 수는 있겠는데 모델 뷰 하니까 아이콘들이 나오네요. 아하 이 얘기는 뭔가 수식이 부족하다. 수식을 넣어달라는 뜻이에요. 보신 것처럼 equation is undefined라고 되어 있네요. 아, 수식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제가 홈페이지에 작성했던 걸 보시면 초인구 들어가니까 깜빡깜빡 어딜 입력하라고 그러죠? Enter initial value here라고 되어 있네요. 스탁은 고맙게도 초기값만 넣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계산해줘요. 초기값이 100으로 되어 있고 유닛이 100만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만 명 채워주면 되죠. 100만 명 이렇게요. 그래서 엔터 해주면 여기 보니까 invalid equation. 아, 아까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즉 여기 보니까 하나가 지금 모자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 더 입력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출생 클릭을 하면 뭐가 되어 있나요? 그 수식에는 7로 되어 있고 어, 유닛은 자동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네. 스텔라에서는 벤신과 달리 플로우의 이 플로우의 유닛은 단위는 자동으로 결정해 줍니다.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벤심은 일일이 다 넣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죠. 그래서 스텔라는 약간 애플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그냥 알아서 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 정신이 좀 있어요. 모델 전체에서 2어로 되어 있고 스탁의 단위가 100만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로어는 안 봐도 비디오다. 플로어의 유닛은 100만 명 per years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이 하니까 오른쪽에 유닛에 대한 에러 메시지가 없어졌습니다. 즉, 다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밑에 run 해보면 뭔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짜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초인구를 이렇게 떨궈주면 이게 나옵니다. 또는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시리즈를 선택해 주면 되죠. 클릭해서 뭘 보고 싶으십니까, 주인님? 아, 그래. 나는 초인구를 보고 싶어. 엔터 치면 똑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모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즉슨 읽어봐야 되겠죠. 예. 초인구는 초기 값이 100만 명이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100만 명이죠. 여기 밑에 숫자 보이시죠?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초인구가 달라지는데 초인과 달라지는 양상이 선형적으로 달라지네요. 직선으로. 그도 그럴 것이 변화량이 7로 똑같습니다. 7, 7, 7, 7. 근데 이것이 누적이 되니까 선형적으로 증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첫 번째 모델이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 둘씩 확장해 보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2-2 모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모델에서는 그림이 출생 옆에 이렇게 해서 birth rate, 출생률을 넣게 돼 있네요. birth rate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 되네요. 그죠? 네. 좀 크게 볼까요? 네. 자, 제가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늘리고 줄이고 하니까 이렇게 커지고 줄어들고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대로 그렇죠. 여기 있는 2 여기 2-2 모델이죠. 이 그림을 그려봅시다. 네.
2-2 뭐 그림 오케이. 그래서 됐고요. 근데 화살표가 있죠. 여기 보면 커넥터 연결선이 있네요. 연결선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다시 클릭하고 안에서부터 클릭하고 쭉 마우스를 떼지 않은 채 연결해서 안에서 떨궈줍니다. 마찬가지로 안에서 클릭해서 쭉, 쭉, 쭉 이렇게 떨궈주면 되죠. 근데 커넥터의 의미는 인과관계란 뜻이에요. 인과관계라기 말보다는 영향관계라고 표현을 좀 해볼까요?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출생이라는 것은 초인구의 일부분이 버스 레이트로 반영이 되어서 출생한다. 그런 뜻이네요. 예. 아무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식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수식을 좀 확인해 볼까요? 초인구는 이쪽 파트는 그대로 두고 출생은 버스 레이트를 볼까요? 버스 레이트는 0.07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닛은 year 중에 100만 명 됐네요. 아니다. 1 per years 이렇게 됐네요. 1년에 몇 명이냐?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죠. 1년에 몇 명, 근데 1년에 0.07명이란 뜻이겠죠. 근데 그냥 명이 아니겠죠. 1년에 0.07 스탁 유닛, 스탁 유닛이 100만 명입니다. 즉 0.07 100만 명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건 그런 식으로 읽혀지겠네요. 자, 다 됐어요. 근데 출생이 여전히 수식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예, 들어가 보니까 아까는 그냥 고정값으로 7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 출생은 버스 레이트와 초인구의 영향을 받아서 계산이 돼야 됩니다. 0.07 곱하기 초인구 값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수식은 유닛은 음, 여기 유닛은 다 사라졌고 즉 유닛 에러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닛은 다 문제없이 깔끔히 해결됐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르면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 타임 바를 이렇게 움직이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재밌네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숫자들도 막 달라지네요. 네. 이런 거 재밌게 놀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 두 번째를 했고요. 이 기본 모델에서 이렇게 하나 추가되는 그 스토리 라인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그래서 저는 책에 있는 스토리 라인을 그대로 일일이 설명한다기보다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직접 그리는 모습을 제가 시연해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보시는 분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모델입니다. 세 번째 모델의 포인트는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해요. 출생만 있지 않고 나가는 것도 있다. 나가는 것도 사망률, death rate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움직이고 나가는 파이프, 예, 플로 파이프 안에서 클릭하고 손 떼지 말고 풀어놓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사망이 되겠네요. 말은 저렇게 썼지만 초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즉 사망자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명을 정확하게 쓴다면 시간에 따라서 사망하는 사람 수, 이렇게 길게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굳이 그렇게 길게 쓰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간단하게 써보죠. 자, 여기도 또 다시 컨버터 써볼까요? death rate.
레이트고 이거를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네요. 그래서 데스 레이트가 사망에 영향을 주고 총인구가 사망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수식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수식을 우리 홈페이지 제가 입력했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데스 레이트가 0.02입니다. 0.02. 그다음에 유닛은 1 per years가 될 것이고 그 이유는 1년에 몇 명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1년에 얼마의 비율이 더 정확하죠. 1년에 얼마의 비율로. 근데 얼마의 비율이 초인구 대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초인구는 또 100만 명이니까요. 그죠? 인, 1년에 몇백만 명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네. 1년에 몇백만 명, 1년에 0.02 100만 명 이런 뜻이네요. 아따 힘들다.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식을 보면 버스 레이트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기존 모델에서 그대로 갖고 와도 보니까 0.07인데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0.09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9로 좀 바꿔주시고 다음에 사망의 수식이 틀렸다고 나오네요. 클릭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인구 곱하기 데스 레이트 해야 되겠죠? 네,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와 유닛 에러도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다 수식에 다 깔끔히 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 오른쪽에 보이는 요 그래프의 모습은 직전 모델의 그래프였어요. 자, 이제 플레이를 눌렀을 때 새롭게 디자인된 모델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잘 보세요. 현재 아직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모델의 모습에서는 이런 식으로 쭉 가서 40년 차의 인구가 100만 명, 이게, 이게 100만 명, 이 K가 1000이잖아요. 1000은 어떻게 되나요? 1000에 1천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이 되나요? 네, 10억. 16억. 인구가 16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40년쯤 되면 인구는 16억이 된다. 자, 근데 새로운 모델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 이유는 버스 레이트는 0.9인데 데스 레이트는 0.2잖아요.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고를 빼면 0.7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기존 모델, 바로 직전 모델과 결과는 같게 나온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여기가 이제 2-3 모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4 모델을 볼까요? 2-4 모델은 어떤 이야기냐면 도대체 두 가지가 크게 바뀝니다. 하나는 사망률의 본질이 뭐냐? 사망률. 사망률 대신에 평균 수명이라는 말을 썼네요. 그리고 짠짠짠짠짠 이렇게 할까요? 2-4죠. 네. 이렇게 볼게요. 네. 사망률 대신에 평균 수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여기 보니까 아까 여기에 있었던 출생률이 사라지고 대신에 뭔가 복잡해졌습니다. 즉, 이 얘기는 출생률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이렇게 구성되는 게 아닐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게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중요시 여기는 오퍼레이셔널 싱크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즉,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이거예요. 출생률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이거예요. 출생률보다 이 출생자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보니까 총인구 대비 몇 퍼센트가 아니라 총인구 중에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인 거죠.
예. 남자가 애를 못 낳잖아요. 아하, 그 여자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또 들어가는 거죠. 모든 여자들이 애를 낳지는 않잖아요. 아하, 가인 여성을 또 따져봐야 되겠구나. 따라서 좀 더 그냥 퉁쳐서 출생률 하는 것보다 가임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가임 여성 한 명당 1년에 몇 명을 출산하는지를 보면 매 순간순간의 출생자의 변화, 출생자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반영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데스레이트 사라지고 버스레이트 사라지고요. 평균 수명. 자, 평균 사망률 대신에 평균 수명을 넣은 이유도 평균 말씀 좀 드리면 아까는 그 사망률이 사망률이 몇 퍼센트 그러니까 얼마였냐면 0.02입니다. 100명 중에 2명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100명 중에 2명. 1년에 100명 중에 2명이 죽는다. 네, 잘 보세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 50년이란 뜻은 50년이 지나면 죽는다는 뜻이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네,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저 평균 수명이라는 개념은 이 모델링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평균 수명이 50년이라고 하면 50년이 지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즉, 50년이 지나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시뮬레이터는 굉장히 이것을 잔혹하게 다룹니다. 평균 수명 50년. 오케이. 5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며? 그러면 매년 어떻게 계산하냐면 사람을 50분의 1로 나눕니다. 1년이 지나면 50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0년을 계속 사람을 자르면 50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50년이 한 명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100년이면 몇 명 사라지나요? 2명 사라집니다. 아하, 50년에 한 명이면 100년이면 2명이 사라지죠. 이것이 아까 1년에 0.02라는 사망률과 똑같지 않나요? 1년에 0.02면 10년이면 0.2고 100년이면 2명이 됩니다. 아하, 평균 수명은 사망률을 역수로 취한 겁니다. 아하, 사망률을 역수로 취하면 평균 수명이 됩니다. 아주 재밌는 컨셉이에요. 자, 그래서 평균 수명과 사망률, 이것은 항상 쌍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 수명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다. 됐고요. 다음에 초인구에서 여성 인구를 따져봐야죠. 그렇죠? 여성 인구. 그럼 초인구에서 여성 인구를 따지는 방법은 초인구에서 여성의 비율을 초인구에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여성 인구는 초인구의 영향을 받고 여성 비율의 영향을 받는다. 어떻게? 곱하기로. 곱하기로. 그래서 총인구 곱하기 여성 비율 하면 여성 인구가 나오겠네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 인구 비율이 0.36이네요. 0.36이고 초인구 대비 여성 인구 이기 비율이기 때문에 인구분의 인구예요. 그래서 단위는 디멘전리스가 됩니다. 차원이 없는 거예요. 유닛이 없는 거예요. 디멘전리스. 그러면 총인구하고 여성 비율을 여성 인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해야 되겠죠. 총인구 곱하기 여성 비율하면 여성 인구가 나오겠죠. 여성 인구는 총인구의 유닛과 유닛이 같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100만 명.
100만 명. 그러면 대충 쳐도 이미 언급됐던 단위가 나오네요. 네. 또는, 또는, 여기에 살짝 누르면, used in this model. 지금 주인님이 이 모델에서 사용하셨던 단위가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면 100만 명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 수식은 어떻게 될까요? 수식은 제가 곱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음, 스텔라의 기능이 좀 좋아져서 여기서 직접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짜잔, suggested equation에 나옵니다. 사실 뻔해요. 여성 인구는 화살표가 두 개가 있네요. 두 개를 받습니다. 즉, 두 개의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즉, 두 개의 변수로 만들어진 수식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사칙연산이 기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제스천 하는 거예요. 주인님, 더하기로 하시겠습니까? 곱하기로 하시겠습니까? 나누기 또는 나누기도 바꿔서 또는 빼기 아니면 미니멈, 맥시멈, 기타 등등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식을 먼저 보여주네요. 땡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곱하기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자, 이제 여성 인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임 여성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임 여성은 가임 여성 인구로 할까요? 가임 여성 같은 방식으로 전체 여성 인구 중에서 가임 여성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프랙션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계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임 여성 비율, 이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 분의 가임 여성이 나오면 이 비율이 나오겠죠. 비율이기 때문에 사람 분의 사람 따라서 디멘졸리스가 될 거예요. used in dimensionless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에서 set units를 하면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used in this model, 그래서 dimensionless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죠. 이렇게 하면 됐고, 가임 여성 비율은 그래서 가임 여성 인구는 전체 인구와 가임 여성 비율의 영향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떻게? 곱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suggest equation은 곱하기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가입 여성 비율은 0.36으로 되어 있나요? 그쵸? 여성 비율은 0.5군요. 0.5로 되어 있고요. 가입 여성 비율이 제 홈페이지에 뭐라 적었냐면 0.36. 네, 0.36 됐죠. 자, 이제 가입 여성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출생이라는 것은 가임 여성 인구가 1년에 몇 명 낳느냐, 이것을 곱하면 되겠네요. 즉, 필요한 정보가 이런 거죠. 가임 여성의 연간 출산율. 그러니까 1년에 몇 명이 되겠네요. 1년에 몇 명, 1년에 몇 명, 이렇게 되겠네요. 1년에 몇 명. 1년에 얼마. 그래서 요거는 어, 1퍼 이어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출생은 이제 초인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초인구에서 파생돼서 가임 여성 인구가 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예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됐고 살짝 돌려볼까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임 여성의 연간 출산율 보면 0.5로 해놨네요. 네, 0.5 됐고요. 출생은 서제스터 지케이션 볼까요? 곱하기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출생은 곱하기. 또 사망은
suggest equation 보니까 평균 수명과 총인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평균 수명 입력을 안 했군요. 평균 수명 얼마인가요? 50년으로 해놨네요. 네. 50에 50년, 그러니까 years가 돼요. 2월 또는 2years 다 돼요. 네. 그리고 그러면 사망자는 아까는 초인구 곱하기 사망률 했습니다. 곱하기 사망률. 그런데 평균 수명은 사망률의 역수라며. 따라서 이 사망률은 평균 수명의 역수란 뜻도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가 돼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 다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될 것이 아까는 기억나시나요? 사망률이 0.2였고 출생률이 0.9였습니다. 그러면 퉁쳐서 0.7이 변화율에 해당이 돼 있었어요. 0.7. 근데 여기서는 0.5가 여성 비율이요, 가임 여성 비율이 0.36이요, 가임 여성의 연간 출산이 0.5가 돼 있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요? 한번 직접 이거를 곱해 볼까요? 먼저 여성 비율이 아까 얼마 여성 비율이 0.5. 다 이제 곱하기 연결되니까 그다음에 어, 가임 여성 비율이 0.36 곱하기 그다음에 가임 여성의 연간 출산율 0.5 하면 얼마 나오나요? 0.9가 나오죠. 0.9. 아까 출산율이 0.9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출산율이 0.9라고 했을 때 이 0.9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느냐? 0.09가. 그쵸? 0.09. 이 0.09라는 출산율은 어느 별에서 왔느냐? 알고 보니까 이런 구조로, 음, 이런 구조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분해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평균 수명이 50년이라고 했고, 네. 자, 50년을 역수로 취하면 얼마인가요? 0.02잖아요. 아까 사망률하고 똑같죠. 따라서 이것을 돌리면 기존에 돌렸던 요 그래프와 똑같게 나오지 않을까요? 해볼까요? 네, 똑같이 나왔습니다. 다른가? 그렇죠. 똑같죠. 똑같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4 모델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2-5 모델로 갑니다. 2-5 모델은 2, 2-3 모델을 응용한 건데 2-3 모델이 뭔가요? 들어오고 나가고 출생률과 사망률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2-3 모델을 보면 아이고 2-3 모델 보면 자 2-3 모델 들어갈까요? 자 이렇게 갑니다. 빽빽빽빽빽빽빽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죠. 요게 2-3 모델인데 여기에서 한번 더 가볼게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었던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다음 단계 2-5 모델인데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일단 사망률이 death rate가 0.09 사망률을 0 여기 워낙에는 0.02였잖아요. 네, 보시면 이거죠. 네. 사망률이 0.09로 했을 때, 12.5%, 즉 0.125로 했을 때, 사망률이 0.16으로 했을 때, 그때 총인구는 어떻게 되지? 이걸 한눈에 볼 수 없을까? sensitivity analysis라는 것은 민감도입니다. 즉, 사망률이, 여기 보면, death rate가 그때그때 달라졌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디자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그 심플하면서 파워풀한 내용인데 아마 여러 번 반복해서 화면을 보셔서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모델 전체의 세팅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여기서 우리는 아까 스타트 타임이 어떻고, DT가 어떻고, 그 다음에 타임 유닛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세팅했는데 쭉 내려가면 또 다양한 메뉴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요 돋보기 보면 모델 어널리시스 툴이 나오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니까 sensitivity payoff optimization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sensitivity를 할 건데요. 여기에서 number of run 몇 번 돌리실 거예요, 주인님? 나 지금 사망률이 9%, 12.5%, 16% 이 세 가지의 변화를 내가 한눈에 보고 싶어. 즉, 너 세 번 돌아가. 세 번 돌아갈 거야. 세 번 돌릴 거야. 오케이. 주인님, 센서티비티 파라미터, 즉, 뭘 바꾸실 거예요? 이거죠. 그거는 데스 레이트를 이거 제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옮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직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즉, 아직 뭔가 조정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데스 레이트를 해도 되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하, 베리어블은 데스 레이트인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음, 분산시키게 할 것이냐. 이 똑같은 비율로 인크리멘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로지스틱으로 할 거냐,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로 할 것이냐, 기타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아주 간단한 인크리멘털, 즉 똑같은 비율로. 그러면 샘플은 뭐 샘플은 세개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스타팅 밸류는 얼마? 0.09. 마지막은 0.16.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모양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아까는 그냥 run이란 메뉴가 있었는데 지금은 s-run, sensitivity run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run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네요.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컴패러티브를 넣으시면 돼요. 비교. 세 번 돌렸으니까 그 세 번 비교를 해라. 와, 나오네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래프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run 1, run 2, run 3가 뭐야? 이것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데이터 매니저가 나오네요. 이 데이터 매니저는 어디에 숨어 있냐면 바로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똑같죠? 여기에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첫 번째는 런 1은 사망률이 9%입니다. 여기 9%. 그리고 런 2는 사망률이 12.5%입니다. 런 3는 사망률이 16%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짜잔 나오네요.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주면 되죠. 여기서 사망률이 9%면 쭉 유지가 되네요. 그쵸? 그 이유는 버스 레이트가 0.9%, 0.09, 9%. 버스 레이트와 데스 레이트가 똑같기 때문에 초인구가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똑같은 그래프가 만들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까지 갔고요. 자, 2-6 마지막 모델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그냥 이
자세한 모델을 작성하는 자세한 방법을 소개한다기보다 그냥 대충, 모델을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그래프는 대충 이런 기능이 있고,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감 잡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더라도 잠깐 참고, 일단 묻지마 따라하듯이 한번 따라 연습해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자, 2-6은 아주 새로운 모델로 시작합니다. 네, 비선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먼저 그림부터 그려볼까요? 바로 이거죠. 네. 내용을 보니까 은행 잔고가 쌓이고 있어요. 근데 은행 잔고가 쌓이게끔 변화하는 것이 바로 이자라고 돼 있네요. 그는 뭐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 정하기 나름이죠. 은행 잔고가 달라지게 하는, 변화되게 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저금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인출하면 잔고가 빠지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 빼고, 이자 때문에 잔고가 더 추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모델을 만든 건데. 그렇구나. 오케이. 다시 설명드리면, 이 모델은 은행 잔고의 변화는 이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발생하는 이자는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냐면 잔고로부터 또 영향을 받네요. 즉 잔고 대비 몇 퍼센트. 그게 이자율 아니겠습니까? 어, 오케이.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요 화살표가 뭐냐 이거예요. 이자율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자율 자체도 은행 잔고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네요. 그래? 근데 잔고가 계속 달라질 거잖아. 그러면 잔고에 따라서 이자율이 그때그때 또 달라지겠네요. 그때그때 다른 관계, 바로 비선형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선형 관계를 모델링에 반영한 건데, 그래서 이자율은 어떤 식으로 반영되냐면 이렇게 반영된다는 거예요. 은행 이게 그래프 함수죠. 자, y는 equal fx. 그러면 x에 따라서 f라는 함수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바로 그 얘기예요. f 대신에 그래프가 들어간 거죠. 즉, 은행 잔고에 따라서 이 그래프 함수의 결과값, 이자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입력값은 은행 잔고가 될 것이고, 출력값은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의 이 조합을 통해서요. 볼까요? 말인즉슨 이런 거예요. 자, 포인트를 보니까 0,0.04. 잔고가 하나도 없을 때 0.04. 오케이. 그 다음에 1000,0.04. 잔고가 1000 있을 때 0.04. 오케이. 그러면 0에서 1000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는 얘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0.04라는 값과 0.04라는 값 사이 값으로 정해집니다. 다행스럽게 여기서는 똑같은 값을 또 유지가 되겠네요. 문제는 여기에요. 1000 있을 때는 0.04인데 2000일 때는 갑자기 뛰어요. 0.05로.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000, 1200, 1400, 1800까지는 계속 0.04였다가 2000일 때 갑자기 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0.04에서 0.5 사이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평균처럼 얘는 처리합니다. 네. 그거를 인터폴라이제이션, 내삽이라고 그래요. 내삽. 안에 두 개 값을, 그 사이 값을 어떻게 결정해야 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야야, 그거 그냥 평균으로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마다 그 사이사이가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값이 없다 하더라도 얘가 고맙게도 알아서 계산해서 값과 값 사이를 평균적으로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선형적으로. 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자, 요거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죠.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껍데기를 그려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은행 잔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만 있네요. 들어가는 플로우, 네. 발생하는 자, 그다음에 이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자, 영향 관계를 보니까 제가 더블 클릭하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자, 에스케이프 누르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 모델 세팅 홈페이지를 보시면 스타트 타임이 0이고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빈 여백에다 더블 클릭하니까 서랍이 나왔고 모델 세팅을 좀 해볼까요? 네, 스탑 타임이 80고요. 그다음에 DT는 4분의 1, 타임 유닛은 years 그대로 됐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잔고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영향을 받아서 계산되는데 사실 스탑은 정말 마음 편한 애들이에요. 나머지 애들이 다 계산해 주니까. 나머지 애들이 바로 플로우들이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알아서 들어오고 나가고 알아서 계산해서 이 스탁을 계산해 주잖아요. 따라서 스탁이 오로지 해야 될 일은 초기에 얼마가 있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니셜 은행 잔고가 얼마로 했냐면 500으로 해놨어요. 그다음에 유닛은 10,000원. 그다음에 이자는 발생하는 이자는 두 가지를 곱하면 되겠네요. 은행 잔고 곱하기 이자율. 자, 이자율이 문제인데요. 이자율은 일단 은행 잔고에 따라서 달라진 다음에 이거죠. 은행 잔고를 입력값으로 받아서 뭘 토해냅니까? 발생 이자율을 그러니까 이자율을 토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의 유닛은 2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비선형 관계가 바로 요겁니다. 두 번째 아이콘. 이 두 번째 아이콘을 보면 그래피컬 펑션으로 되어 있죠.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관계식을 정말 그래프 그리듯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 뜻이에요.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제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럼 아까 포인트에서 보면 은행 가로축의 미니멈과 맥시멈을 봐야 됩니다. 미니멈이 0, 맥시멈이 5천으로 되어 있네요. 5천. 그다음에 이자율은 미니멈이 0.04, 0.04? 어떻게 볼까요? 0.04로 할까요? 0으로 할까요? 0에다가 최대값이 0.06. 최대가가 0.06 이렇게 됐네요. 근데 지금 포인트, 즉 조합이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쌍이 있습니다. 즉 6쌍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그러니까 하나의 쌍이 하나의 포인트를 만들겠네요. 포인트가 6개가 필요하죠. 6개. 있어요. 그리고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 그래프에 직접 이렇게 그려도 돼요. 근데 그러면 알고 포인트에다가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0.06이 최대값이고 이것은 5천이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포인트를 들어가면 아하, 여기서 6개를 해주니까 입력할 수 있는 게 6개만 딱 뜨네요. 그렇죠? 우리가 홈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0, 1000, 2000, 3000, 4000, 5000.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서 자물쇠를 채웠다는 얘기는 이 가로축 요 값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제하면 이것도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요것만 바꿔줘야 되겠죠. 0일 때 얼마입니까? 0.04. 이렇게죠. 그다음에 탭키 누르면 바로 내려가요. 그다음에 1000일 때 얼마입니까? 0.04. 탭키 누르고 2000일 때 얼마? 0. 아이고 0.05. 아이고 탭키 누르고 3000일 때 얼마입니까? 0.05. 4000일 때 얼마입니까? 0.06. 탭키 누르고 5000일 때 얼마입니까? 0.06. 이렇게 된 거죠.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책에 있는 모양새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1000일 때, 이건 2000일 때. 그러면 1500, 요 언저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아, 이 정도의 값으로 이자율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실제 현실에서는 이자율은 계단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경사가 아니라 계단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또 여기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프리셋 쉐이프도 있어요. 그래서 요 모양새를 여러 가지 대표적인 모양새가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요거와 요거를 이용하면 아주 재밌게 다양한 형태, 다양한 패턴들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교과서 책에 보면 두 가지를 좀 그래프를 좀 보여주게 되는데 이자율과 은행 잔고 볼까요? 그러면 이자율을 보여줘. 은행 잔고를 보여줘. 그다음에 이자율을 보여줘.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볼까요? 응? 아까 센서티비티 어널리시스 때문에 S런이 활성화되어 있군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클릭을 해서 여기 확대경을 통해서 이거를 없애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바뀌었네요. 좋습니다. 이제 됐고요.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됐네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이자율이 있는데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어, 책을 보면 모양새가 다르죠. 그래서 책에 있는 모양새를 그대로 재현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 더블 클릭해서 지금 은행 잔고와 이자율이 세로축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로축의 스케일 단위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0.02, 0.33 뭐 이렇게 다 밑으로 깔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로축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어떻게? 이 몽키 스패너로 가시면 좀 더 세팅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멀티 스케일 하면 짠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책에서는 요게 좀 이쯤에서 크로스 라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맞춰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미니멈 그 최대 최소 값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은행 잔고의 최대값은 책에는 16,000개로 돼 있어요. 만 10, 100천만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자율의 최대값은 0.08로 했나요? 0.0. 따라서 이 모습을 보시면 제 홈페이지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게 나와 있죠. 네. 자, 이상으로 이 스텔라를 이용해서 모델을 직접 작성하는 한 샘플, 한 예제를 직접 제가 시연해 드렸고 여러분들은 이 시연에 된 것을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음, 라이브로 참석하시는 분은 자, 이 모델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공유해 드렸는데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했듯이 껍데기를 즉 스탁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수식을 넣는 그래서 직접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파일 다운로드 연회원 돼 있죠.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에 여기
그 연회원을 내신 분들에 대한 멤버십 혜택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파일을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 관심 있는 분들은 연회하셔서 이런 거 파일 다운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곳곳에 다운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연회원 아니더라도 직접 그릴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직접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원을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연회원 하시면 이거 직접 다운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연회원 돼서 다운받으시면 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지?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모델이 다운로드 돼요. 다운로드 하면 그렇죠. 이게 바로 이렇게 모델이 다운로드가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코딩이에요. 자, 여기를 제가 보세요. 어떻게 하냐? 쭉 긁어서 인공지능에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죠. 자, 복사했어요. 복사해서 인공지능 중에서도 이걸 아주 잘 수행하는 인공지능이 클로드예요. 네, 잠시만요. 네, 아까 했던 거를 좀 약간 비교해 봤어. 오케이. 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다음 코드에 따라 모델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복사해 볼까요? 쭉 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니까 네, 뭐라 하네요. 지가 알아보고 있어요. 스텔라 아키텍트래. 그래서 막 계산하네요. 네, 뭐지? 네, 어떤 결과 나올까요? 열심히 일하네요. 네. 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뭔가 있어 보이네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뭐지? 그래서 이거를 바꿔볼까요? 0.09가 아니라 0.08이면 아직 시뮬레이션 실행 안 했죠?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되네요. 뭔가 달라진 게 보이나요? 아니면 사망률을 어, 0.04로 하고 사망률을 좀 많이 해볼까요? 0.05로. 그러면 이 꺾어질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요? 에이, 작성을 안 하는군요. 음. 참 재밌는 게 똑같은 명령을 제가 이 준비하면서도 해봤거든요.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명령 인풋, 이게 프롬프트라는 명령어를 똑같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얘가 다른 결과를 좀 보여주네요. 근데 아까 보여준 결과는 정말 놀랐어요. 이거거든요. 똑같이 했잖아요. 제가 다음 코드에 따라 모델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제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했거든요. 내용도 똑같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얘가 출생률을 이렇게 바꾸면 바로 반영되네요. 네. 시뮬레이션 기간을 더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 우와, 뭐지? 예. 초기 인구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오, 이러네요. 네. 사망률을 좀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와, 이런 거. 네. 얘도
밑에 숫자가 바뀌네요. 재밌죠? 네. 그래서 세상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직접 컴퓨터를 조작해보고 또 컴퓨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또는 시스템 사고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고의 틀, 사고의 어떤 흐름을 좀 익숙해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 박사의 블로그 글 오늘 마지막 이 2장에서도 역시 조가 나오는데요. 저의 질문이 이거예요. 코드 작성 언제 하나요? 제가 그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고 시뮬레이션 하는 그 사이사이에 코드를 입력하지는 않았어요. 기껏해야 수식을 입력했죠. 그래서 조가 질문한 거예요. 제가 요즘 공부하는 모델링 과제는 죄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거 이거예요. 예, 오늘 한 거. 근데 자기 룸메이트는 프로그래머인데 하루에 수십 줄의 코드를 쓴다는데 난 왜 코드를 안 적고 있지? 그래서 이런 시스템 라인에서 수업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인데 왜 없냐?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코드보다 구조가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코딩 교육이 물, 그 들불처럼 일어날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코딩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 중요한 건데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되게 논리적인 사고 구조의 또 다른 형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스템 라인에서 모델링은 기본적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기본이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변화가 선형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익스포넨셜이 일어나는 거야. 그다음에 감소되는 거야.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드백 구조를 파악하고 모델의 기본 가정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거다. 그런 내용들 좀 소개해 드렸어요. 예. 그래서 코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꼭 잊지 말아라. 뭐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드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가정을 한번 세워보고 가정 또는 가설, 예. 그리고 실제로 구조를 분석해서 이 안에 어떠한 피드백 구조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좀 썼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예, 이 책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2장 내용을 좀 맞춰볼까 해요. 네. 다행히 한 번에 2장을 끝냈네요. 네. 다음엔 3장, 다음 주에는 3장에 들어갈 건데, 3장부터는 드디어 좀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네요. 스타카 플로에 대한 이야기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